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프랑스에 와서 가장 놀래고 또 놀래고 쇼킹했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파업 천국 프랑스입니다. 왜 파업 천국이라고 했냐면요. 여기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한번 하면 시원하게 합니다. 제가 좀 놀란 게, 물론 이제 일반 회사도 한국은 파업을 좀 한 번씩 할 때가 있잖아요. 저희가 보통 이제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관공서, 예를 들어서 버스나 기차나 학교나 이제 우체국 이런 곳에서 파업을 종종 합니다. 오늘은 파업 천국 프랑스에 대해서 한번 제 경험을 이야기해 볼게요. 그저께 이제 학교에서 조그만한 이제 종이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적은 메시지였는데,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날 파업을 해야 되겠으니까 그날은 학교 수업이 없다, 알겠지?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파업을 하신다고?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스테파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들이 파업을 하신다는데 가능해? 그러니까 당연하지, 선생님들도 자기 불만이 있는데 파업하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스테판이 하는 얘기가, 야,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제 연속으로 며칠 안 하는 게 어디니, 선생님들은 하루만 해. 근데 아마 내 기억에 1년에 한 10번 정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한 10번? 왜냐면 이건 한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물론 이제 한국 선생님들과 어떤 지위에 있어서 차이점은 있겠지만, 저희가 한국에서 선생님들께 요구하는 어떤 도덕적인 그런 관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휴교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학생들을 학교에 못 나오게 하면 굉장히 부모님들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차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데, 여기는 파업 한 2-3일 전에 통보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렇게 파업을 갑자기 하면 만약에 집에 부모님들이 양쪽 다 일을 하시거나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 이렇게 하니까 빨리 베이비시터를 구해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되면 베이비시터 못 구해서 난리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국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한국에서 이렇게 갑자기 선생님들이 파업을 했다고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갑자기 애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들의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선생님들도 갑자기 자기가 의견을 얘기하고 싶은 게 있고, 그리고 파업을 하는 건 개인의 자유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되게 그런 점이 신기했고요. 근데 제가 조금 놀란 게, 사실은 여기 선생님들이 제가 보기엔 그렇게 힘든 정도의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한국에서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마음씨도 착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어떤 이제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그걸 사랑으로 감싸줬으면 좋겠고, 또 예를 들어서 아동폭력이나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선생님들 뭐 했냐, 이런 얘기 항상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에게 어떤 도덕적인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데 반해 여기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선생님들이 어떻게 정신적으로, 업무적으로 스트레스가 그렇게 한국보다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한국은 사실은 더 업무도 많고 학생들에 대한 어떤 도덕적 책임도 많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지만 그래도 파업을 하지 않는다, 공공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니까,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러면 선생님은 사람이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파업들이 앞으로도 있을 예정이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나 이제 기차나 우체국도 파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파업 천국이겠죠? 물론 일반 회사들은 뭐 많이 하고요. 그건 당연하고요. 뭐 조금 뭐 불만 있거나 뭐 있으면 누가 파업하자 이러면 다 우르르 파업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 만약에 버스가 파업을 한다고 하면 미리 이제 파업을 언제 할 예정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사회적인 큰 이슈잖아요. 왜냐면 파업도 잘 안 할 뿐더러 버스가 파업을 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을 타고 다니냐, 뭐 버스를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주장들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져서 파업이 뭐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빨리 끝나게 되는 경우도 많고, 또 파업 자체를 이제 많이 안 하는데 여기는 그냥 해요. 하고 이제 그러면 제가 버스를 타러 나갔는데 버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왜 없지? 그러니까 너 몰랐어? 파업하는데?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너 알아서 해야지.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제가 지금 버스 파업만 좀 몇 번 들었거든요. 굉장히 자주 하고 한 번 할 때 그냥 쿨하게 며칠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쿨하게 며칠씩 쭉 장기전으로 갈 때도 있고. 기차도 파업을 하는데요. 이게 프랑스의 떼제베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파업을 했을 경우에 그런 걸 타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왜 파업을 하는 걸 살펴보면 월급도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연봉도 많고 퇴직 후에 어떤 연금도 굉장히 많고 모든 조건들이 좋아요. 함부로 뭐 잘리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파업을 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제 생각에 프랑스 사람들이 약간 이제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불평불만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제 좀 그런 것 같아요. 우체국의 경우에도 저는 상황상 한국에서 프랑스로 택배를 많이 보내거든요. 그러면 택배 체크해보면 열심히 이제 바다를 잘 건넜어요. 프랑스 도착했대. 그러면 좀 있으면 오겠네 하고 이제 기뻐하고 있는데 안 와. 뭐 예를 들어 한 달째 안 온다든지 뭐 2, 3주 그렇게 안 와요. 안 와서 무슨 일이지? 왜 안 오지? 알고 봤더니 또 파업했대요. 그러면 만약에 이 우편물이 굉장히 나에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저는 항상 이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거의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뭐 친구나 아니면 프랑스에서 뭔가를 이제 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프랑스 우체국 파업이 수시로 있거든요. 항상 생각을 하고 물건이 안 오면 파업하나 보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어떤 파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일반 회사들은 원체 파업을 많이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예는 그렇게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너무 1년 내내 많은 파업들이 있어서 여기서 파업은 그다지 심각한 어떤 이슈가 되지는 않는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대한민국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요. 존경합니다. 그리고 항상 힘내세요. 화이팅! 다음에 또 봐요. 안녕! Like, subscribe.